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아이센스 재무제표에 관한 걸 볼 건데 요약 연결 재무제표와 그냥 재무제표를 조금 한 10% 정도 개입 차이가 있길래 유동자산 1,400이고 1,500이잖아요. 매출도 1,250억이고 이거는 매출이 1,400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 10점 몇 프로 정도 차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려고 그러다가 요건 따로 중요한 것만 나중에 제일 끝에 짚고 그냥 연결로만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볼게요. 하던 것처럼 기존에 하던 것처럼. 자, 3월 17일 기준으로 아이센스 외국인이 37% 가지고 있고 동일 업종 PER은 157배인데 여기는 한 12배 정도 나오는 1,3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시총 3,400억인 당뇨병 검사 회사, 기계 부품 장비 회사, 장비나 이 뭐고 이거 소비재 회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약 재무, 연결 재무. 연결 재무라는 건 지분과 뭐 투자한 데를 다 연결한 걸 재무로 표시한 거고, 그냥 재무는 그냥 자기 것만 했는 거. 자, 요 개념부터 설명하면 유동자산은 움직이는 자산, 당좌 자산이 있고 현금 자산, 재고 자산, 말 그대로 재고, 법인세 자산, 뭐 비유동 자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보통 비유동으로 뽑는데 투자 자산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자산에도 유동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겠죠. 1년 안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뭐 그런 것들을 다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에는 부채도 있고 내 거도 있다. 빚도 자산이고 내 거도 자산이다. 자산, 부채 개념이 다 다르니까 자산은 빚도 포함. 그러니까 100억 자산가 그러면 빚도 어느 정도 있는 자산가고 100억 자본은 자기 것만 100억 있는 사람. 그러니까 100억 자본가가 더 부자라고 보면 되지. 자, 유동부채 이제 그 개념 부채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유동부채에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뭐 대여금 1년 안에 갚아야 될 뭐 매입 채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뭐 차입금 은행에서 빌리는 거 이자 내면서 비유동 부채는 마찬가지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뭐 1년 안에는 안 갚지만 한 1년 이상 걸려서 갚아야 될 뭐 부채들 뭐 대여금들 뭐 그런 것들을 부채라고 한다. 비유동 부채라고 한다. 자본금은 말 그대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본 잉여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뺀 나머지 또 금액, 그리고 자본 조정, 뭐 관계회사, 연결회사 아니면 뭐 그 새로운 신주를 발행했을 때 그 자본이 조정되는 것들을 적는 거. 이익잉여금은 분기마다 이제 실적 보고를 할 때 순이익이 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것들. 배당금은 여기서 나와요.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준다. 자본금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에서 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본 총계 중에 하나인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플러스 상태에서 현금을 배당으로 준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회사는 최소한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현금이 있는 상태다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매출액이 있고 매출은 총 벌었던 거, 그 영업이익은 일을 해서 벌었던 이익. 그러면 매출에서 뭘 빼야 되냐면 원가 빼야 될 거고, 그리고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돈을 버는 행위로 발생된 차포 뛴 비용, 거기서 또 세금도 떼야 되지. 그리고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돈, 뭐 예로 뭐 건물을 돈 벌었던 100억으로 건물을 한 50억짜리 사놓고 땅을 50억짜리 사놨는데 땅을 누가 좀 임대해달라 그래가 임대 빌려줬더만 한 달에 뭐 1년에 한 5천만 원씩 뭐고 그 임대료를 주네. 건물을 50억짜리 사놨더만 그거 원래 건물 수리한다고 한 2억 썼네. 그럼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내 영업과는 상관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비용을 빼고, 그리고 세금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눠버리면 EPS라는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한 주당 순이익, 가지는 순이익이 나오고, 그 주당 순이익 EPS가 나온 상태에서 뭐야 이거? 지금 주가에서 EPS를 빼면 Price Earning Ratio라는 PER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PER, Price Earning Ratio. 그래서 PER이 계산하면 1,450원. 이게 3분기까지니까 4분기까지 합치면 나누기 3을 하고 더하기 1,450원 하면 대충
뭐 한 1,900원 정도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주가에 25,000원에 나눠버리면 PER이 한 12 정도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럼 ROE는 계산하는 법이 순이익에다가 자본을 디디다 나눠버리면 곱하기 100을 하면 비핵분율이 나온다. 자, 요약재무는 똑같이 요약재무 이거 왜 이어서 적어놨지? 자,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유동자산은 작년에 비교해서 1,589억, 작년에 1,200억, 300억이 증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한 50억 증가했고, 390억. 기타 유동, 이거 연두색 칠해놓은 건 증가했다고 칠해놓은 거예요.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370억으로 110억에서 한 3배 가까이 불어났고, 재고자산이 316억에서 370억으로 한 50억 가까이 넘게 조금 불어났고, 비유동자산으로서는 1,410억에서 1,420억 한 10억 정도 불어났네. 어떤 게 불어나는 거 보니까 기타 비유동 수치 채권은 받을 돈, 수치 뭐 기타 비유동으로 장기적으로 받을 돈 이런 말이겠지. 42억에서 57억으로. 그러고 유형 자산이 1,020억에서 1,040억으로 한 22억 정도가 유형 자산이 불어났다. 투자부동산은 작년에 18억이었는데 투자부동산은 3억으로 감소했고, 사용권 자산은 뭐 리스 자산 그런 것들을 말하고, 관계기업의 투자 자산, 내가 연관되어 있는 관계기업에 작년에는 47억 투자했는데 올해는 65억 투자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2,700억에서 3,000억이라는 300억이 증가했다. 자산은 뭐다? 부채, 자본 다 합쳐서. 그래서 부채는 어떻게 됐냐 보니까 417억에서 375억으로 감소됐는데, 어떤 게 제일 뭐 기타 유동 리스 부채 쪼맨쪼맨하게 차입금이 150억에서 131억으로 한 19억 감소됐고, 법인세가 43억 내던 게 48억 법인세는 증가됐고, 비유동 부채가 270억이던 게 비유동 1년 이상 걸려서 갚는 게 444억으로 거의 한 140억, 150억, 160억 가까이가 증가되었다. 어떤 게 증가되는가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 199억이 366억으로 거의 한 160억 가까이가 증가되었다. 장기 차입금을 많이 땡겼단 말이겠지. 나머지는 퇴직급여 부채가 31억에서 38억으로 불어나서 부채 총계가 685억이 든기 817억으로 불어났다. 그래서 여기는 유동 비율, 이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에서 나누기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유동부채,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은 유동 비율이 나와요. 현금이 유동시킬 수 있는 비율 426% 굉장히 높은 거고, 당자 비율은 당장 지금 현금을 쓸 수 있는 비율이,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게, 이것도 당자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은 당자 비율에서 당자 현금 자산으로 당자 비율을 계산할 때 유동자산 빼기 재고자산 하면 당자 자산 나와. 그러면 재고자산을 빼면은 1,100 얼마 나오거든. 거기서 똑같이 1년 부채를 유동부채를 빼면 나누면은 당자 비율이 나오는데, 당자 비율이 300% 높은 편으로 속해요. 이게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거에 300%, 당장 돌릴 수 있는 게 300% 정도 된다. 이게 뭐 유동자산의 300% 된다 이 말이겠지. 유동자산에서 나눴으니까, 맞지? 그리고 유보율은 자본 유보율이라고 해야죠. 이걸 계산하는 법은 자본에서 자본 잉여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말고 자본 잉여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제외한 자본 잉여금에서 이익 잉여금을 더한 금액에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금액에서 자본금으로 나누면은 유보율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500% 이상 되면은 자본 유보율이 잉여금이 이제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3,000%제. 삼성전자는 25,000%인가 그래. 이게 많으면 단점이 뭐냐면은, 돈은 많은데 너들 왜 안 쓰노? 돈 좀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돈도 많은데 너 왜 배당 안 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줘, 뭐든지 적당히 줘. 이건 3,000%는 높은 편이다.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런 거는 유동성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없는 거지, 맞지? 당자 비율도 이만큼 높고 유보율도 이만큼 높으니까 갑자기 국제 경기가 팍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걸로 충분히 먹고 당장 일을 못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보는, 안정성의 지표를 보는. 그리고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할 때 37%, 부채 817억 나누기 자본 총계 2196억을 하면은 37% 정도 나온다. 굉장히 안정성이 있지, 회사 재무로 봤을 때. 그래서 연결 손익 계산서, 이제 손익 뭐 이득이 되고 안 되고를 계산서를 하는 거는 매출액 1479억, 그리고 원가 759억, 그리고 판관비 470
1억 31% 차지하고 원가가 51% 차지하고 합치면은 거의 82%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48억에 16% 정도 차지하고 순이익이 200억 13%를 차지한다. 그래서 EPS 1933원, PR은 12.9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업이익은 돈을 버는 행위라 그랬잖아. 영업이익은 돈을 버는 행위인데 영업과는 상관없이 기타 이익, 기타 손실, 금융수익, 금융비용을 그리고 세금까지 띄면 뭐가 나온다고?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 영업이익에서. 그러면 기타 이익은 뭐냐? 기타 이익은 내가 지분 증권을 판다든지 뭐 적금 드러나는 걸 해지한다든지 뭐 누가 돈 빌려줬는 걸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금융수익, 금융비용은 이자를 내가 은행에 맡겨놨는데 이자가 들어온다든지 금융과 관련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수익과 비용이거든. 보통 빚이 많으면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 왜? 이자를 500억을 땡겼는데 500을 또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500원 땡기는 만큼 500을 가져와서 쓴 만큼 쓰고 만약에 300원 쓰고 200원 남아있다. 그럼 뭐 200을 은행에 놔둘 거야. 그럼 200억에 대한 이자 금융 수익이 들어올 거고. 근데 500을 빌렸으니까 500억에 대한 금융 비용이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채율이 높으면은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갈 거고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달러를 많이 쓰는 회사들은 외환차 손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외환에 따라서. 이 회사들은 아이센스만 하더라도 8대2 비율로 수출이 8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그걸 금융 수익으로 보나? 기타 이익으로 기타 이익으로 보겠다. 외환은. 그리고 또 기타 이익과 기타 손실은 요거는 일정적인 거냐? 작년에도 75억이고 올해도 75억 그러면 내년에도 75억인 거냐를 봤을 때 이 회사는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주식을 팔았어. 관계되어 있는 주식을 팔아서 한 40억 정도. 여기는 그러고 또 환차손으로 한 20억 정도. 그래서 대충 75억 정도 됐고 이것도 요번 분기도 한 40억치 한 30억치 팔아가지고 주식 팔았는 수익이 들어와서 한 30억 되고 외환차손 한 20억 되고 그래가 72억 된 거지. 뭐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동원개발이나 모토닉 같은 경우는 기타 이익이 얘들은 그냥 순이익이 빚이 없고 돈을 굴려서 그냥 자기 뭐 주식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굴려서 돈을 굴려서 한 3, 40억씩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한 90억씩 자기의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인 거. 그러면 이 회사의 정확한 PER을 구하려고 그러면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순이익이 거품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기타 이익이. 맞잖아요. 기타 이익에서 그냥 한 40억 빼면은 얼마 나와요? 순이익이 200억이거든. 한 40억 빼면 160억이잖아. 그러니까 20% 하락된 상태. 20% 하락됐다라는 거는 PR이 20% 올라가고 ROE가 20% 하락. ROE는 한 7% 나올 거고 PR은 한 16, 7 정도 나온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나 기타 이익이 70억씩 잡힐 건 아닐 거니까. 이게 보통 10몇 억씩 된다니까. 왜 그러냐고? 뒤에 또 나와. 딱 돼. 그래 순이익. 그러고 포괄 계산서 당기 순이익 200억에서 기타 포괄 8억. 당기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의 재측정 손익 뭔 말인지 모르겠다.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하겠지. 세무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중요하겠지. 나한테 200억 중에 2억이 뭐가 중요하나 맞지? 그런 거지. 닌 알아야 된다고. 모르겠는데 시간 지나면 알겠지. 연결 자본 변동표. 자본이 변동되는 연결하는 체인처럼 되어 있는 회사의 자본이 변동표. 자본이라는 거는 뭉뚱그려서 주식을 발행해서 벌어들이는 것과 순이익을 다 합쳐서 이걸 다 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항목을 구분하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구성요소, 기타 자본구성요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그리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합계 이런 것들을 다 자본합계, 자본 변동 자본이라고 한다. 1800억.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68억으로 시작했고 자본잉여금은 457억. 상장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뭐 5천원, 5천원. 그럼 500원 빼고 4,500원의 주식수만큼은 여기 온단 말이라. 자본잉여금.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이 여기서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배당금은 여기서 나간다 그랬고. 그리고 배당금 20억씩 나갔고 당기순이익 250억 들어왔고 그러면 주식 선택권이 인식 이거 뭐 스톡옵션을 그랬잖아. 스톡옵션은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서 기타로 자본이 구성되는 요소가 3,700만원 그리고 주식 선택권의 법인세 효과 그 뭔데 모르겠다. 하여튼 3,700만 원에 얘들이 주식을 발행해 신주를 발행해 얼마에 500원에 발행하겠지. 발행했는데 팔 때는 얼마에 팔겠노?
모르지. 이거 가격 그때 가격에 맞춰서 한 30%, 40% 싸게 그거 자기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주식 선택권이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 직원이 사면은 또 일로 자본금이 증가되면서 쌓이는 거지. 그래서 또 이거 뭐고 순이익 쌓이고 배당금 지급하고 뭐 그러고 스톡 옵션 또 지급하고 하다 보면은 시작했던 자본이 1830억으로 시작했는 게 2020년 9월 30일이 되니까 2196억이 됐다.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했다. 자본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는 말이잖아. 쉽게 말해서 돈을 몸보다는 까먹는다는 소리지. 근데 이거는 돈도 쌓이고 이익잉여금도 쌓이고 자본금도 증가했다. 자본금 68억 457억. 68억 457억.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해서 배당금은 적고 그런 식으로 자본이 변동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얘들이 사채를 발행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고 연결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흘러가는 표들 항목 중에 영업활동이 있고 투자활동이 있고 그리고 재무활동이 있어. 영업활동은 돈을 버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버는 행위로 인해서 현금을 흘러가는 것들을 총망라해가 적어놓은 것들. 투자활동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쓰는 것들, 쓰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것들. 재무활동은 내가 뭐고 이거 차입금이나 은행에서 땡기는 거나 은행에다 갚는 거나 아니면 내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걸 적는 것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보통 플러스를 굿이라 보고 있고 왜? 영업활동 내가 돈을 버는 행위로서 현금이 플러스라는 거는 돌아가고 있다. 마이너스라는 거는 마이너스 20억만큼 돌아가지 않아. 현금이 돌아가지 않아. 이 회사가 흑자가 아까 전에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200억인데 현금이 없다고 말이 되나? 말이 되지. 왜? 순이익이 200억이라는 거는 팔렸다라는 거 매출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매출 채권이라고 있는데 매출 채권이라는 건 어디 있노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리스 채권. 매출 채권이 450에 든 게 400억이잖아.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뭐랄까 해야 되나 이게 물건을 400억치 팔았어. 근데 채권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팔았는데 종이 쪼가리만 받았어. 내 언제 뒤에 돈 줄게.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400억치 팔았으면 400억이 다 나한테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지. 저런 것들이 다 그거 순이익으로 잡혔기 때문에 순이익으로는 잡히는데 막상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그런 거지. 친구한테 그거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지? 내가 100원이 생겼어. 100원이 생겼는데 친구한테 돈을 100원 빌려줬는데 10,000원 빌려줬는데 얘가 아직 안 갚아. 하지만 나는 빌려준 거는 빌려줬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거고 비슷한 원리. 나는 그거 돈은 많이 빌려줬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 근데 이거는 그 영업활동에서 매출채권, 재고자산 뭐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물건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물건이 안 팔린 거야. 돈이 안 들어왔는 거야. 매출채권도 마찬가지. 매출채권은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왔고 돈이 안 들어온 건 똑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회계로 이제서 숫자로서 현혹시킬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요게 마이너스 되는 기업은 꾸준히 마이너스 되는 기업은 조심해야 된다. 현금이 안 돌고 있다는 소리거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 볼 수 있는 거. 기타 유동자산의 감소라는 거는 현금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팔았다라는 거. 기타 유동 금융자산의 취득 419억치 취득. 자 봐봐. 기타 유동 금융자산의 취득. 이 회사 뭐하는 회사라고? 바이오 부품 회사. 당뇨병 그거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 근데 금융자산을 취득하는데 400억을 썼어. 니들이 은행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게 궁금하면 이거를 또 뒤에 주석을 봐서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면은 또 알 수 있겠지. 아니면은 주담통화 IR 담당자한테 물어가. 기타 금융자산이 400억 썼던데 이게 어디 썼는 거? 물으면은 알려줄게. 나는 별로 안 궁금하니까. 그런 거 419억. 유형자산을 취득. 뭔가에 이제 보이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60억 썼고, 무형자산에 1억 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썼고, 돈을 팔았고, 합치니까 그래도 280억치 투자를 했다. 마이너스. 자, 재무활동. 장기 차입금의 증가라는 거. 장기 차입금 땡겼단 말이야. 은행에 200억 땡겼고 비지배 지분이 지배 지분에서 4억 들어왔고 장기 차입금을 54억 갚았어. 상환은 갚았으니까 내 수중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 나가면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비지배 지분의 감소 더 들어와야 되는데 덜 들어왔다는 소린가? 배당금 지급 배당금을 썼다 이거지. 27억. 리스 부채의 지급 썼다.
그 다 쓰고 다 계산하니까 재무활동 그래도 111억이 플러스가 돼 있다. 왜? 장기 차입금을 200억이나 땡긴 게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해도 111억은 플러스 돼 있네. 그래서 이 회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회사지.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현금이 잘 돌고 있고 투자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재무는 뭐 그렇게 뭐 배당은 주는지 확인했고 그렇다고 차입금을 확실하게 갚는 게 아니라 200억 땡기고 50억 갚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시작할 때 344억의 현금으로 시작해서 올 말에 보니까 392억이야. 그래서 현금이 49억이 증가했다라. 요걸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이 분기마다 얼마나 증가했냐. 전년도에는 270억 있던 시작할 때는 270억 있었는데 말에는 429억이 있어서 현금이 152억이나 증가했거든. 근데 올해는 49억밖에 증가를 못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래도 줄어들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추석은 입으로.